즉 스포츠 산업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사진은 미국 미시건 대학교의 풋볼 구장입니다. 빅하우스라고 불리는 풋볼 구장입니다. 프로스포츠 구장이 아니라 대학교의 구장입니다. 약 11만 명이 들어가는 단일 규모 최대 규모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구장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학 스포츠의 규모, 스테디움의 규모가 이와 같은 사이즈를 자랑하는 곳은 아마 미국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즉 대학 스포츠라도 스포츠 산업의 연장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의 스포츠 산업은 이와 같은 발전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즉 현재 2010년 기준 스포츠 산업의 사이즈는 425빌리언 달러죠. 약 우리 돈으로 500조에 가까운 돈입니다. 국내 지금 예산이 약 340조 된다고 가정했을 때 스포츠 산업 사이즈 하나가 우리나라 예산보다 많다는 것이죠. 미국 GDP의 약 2.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과 2000년대 초반만 해도 213빌리언 달러에서 10년 만에 2배 이상의 성장을 거두어왔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은 비단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산업은 지금 부흥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전 세계 스포츠 산업의 성장률은 2006년부터 약 5.27%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현재 불황을 겪고 있는 이 경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2014년부터 향후 3년간의 스포츠 산업의 예상 성장률은 무려 4%에 해당이 됩니다. 유럽연합의 스포츠 산업 규모 역시 굉장히 큽니다. 2006년 기준으로 무려 4.07빌리언 달러로서 전체 EU GDP의 3.7%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스포츠 산업은 어떨까요? 당연 수순이죠.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국내 스포츠 산업 역시 꾸준히 성장 및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2005년 기준 19조 정도 사이즈에서 현재 2010년 기준 36조 5천억으로 약 2배 가까운 성장을 거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평균 성장률이 5.5%에 이르고요. 또 2007년부터 최근 3년간의 성장률이 11.4%에 이릅니다. 또한 2013년 올해의 사이즈 규모는 약 50조에 기대가 될 만큼 향후 미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 산업은 무엇이고 그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스포츠 산업을 구성하는 한 문장을 만약 저에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은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이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요. 좌측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이키와 애플사가 콜라보레이션을 만든 나이키 플러스라는 제품입니다. 나이키 플러스라는 제품은 여러분들 신발창에 애플의 칩을 끼면 여러분들의 운동에 대한 데이터, 칼로리 소모량, 거리 등이 이제는 약간 구식 제품이 된 아이팟에 실시간으로 전송이 돼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나이키플러스.com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서로 공유하고 또 서로 마라톤을 뛸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마라톤을 즐기는 이러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나이키가 정말 대단한 것은 이 사람들이 기술 개발과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즉 브랜드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품을 홍보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측의 사진은 이제는 이제 We Run City, We Run 서울에서 35개 도시에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마라톤 대회입니다. 2007-8년 당시에는 이제 Human Race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는데요. 단일 종목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같은 날 참가하는 가장 큰 대회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었죠. 자, 나이키는 이와 같은 전략으로 어떠한 결과를 거뒀을까요? 먼저 라인 익스텐션. 먼저 3개에 해당되는 제품밖에 없었죠. 근데 나이키가 이와 같은 휴먼 레이스와 휴먼 나이키 플러스를 통해서 무려 30개로 제품들을 확장시켰습니다. 또한 이 대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240억 달러에 해당될 만큼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었죠. 따라서 이 대회를 기점으로 나이키는 성장 동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기존에 문어발식 확장에서 이제는 피트니스, 골프, 농구, 러닝 이렇게 5가지 종목으로 신성장 동력을 재배치해서 나이키의 사원을 건 비즈니스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키의 진화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사진을 보시면 Life is a Sport라는 지금 사진이 보이시죠? 나이키가 작년에 개발한 퓨어 밴드라는 제품입니다. 아직 국내에는 미출시된 제품인데요. 자, 이 제품은 일반 패션 아이템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펠트처럼 차고 다니시다가 시계도 보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시는 모든 스포츠 활동에 대한 칼로리 소모량, 운동량들이 여기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소모량을 쓸 때는 퓨어이라는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앱이나 온라인상에서 공유를 하고요. 그 공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또 다른 제품을 구매하고 나이키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는 그런 선순환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나이키는 휴먼 레이스라는 대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올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매우 훌륭한 세일즈 볼륨들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나이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포츠 용품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이키와 애플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나이키 플러스라는 제품과 나이키 퓨어리라는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나이키는 이제 전자회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사진에서 보다시피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서울에서 마라톤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마라톤의 개념은 우리 이봉주 선생님이나 이 어르신들과 같이 굉장히 힘들고 고된 운동, 남자 중심의 운동, 어려운 운동, 뭔가 비장한 각오가 필요한 운동이라는 그런 스포츠 개념에서 완전히 대중적이고 보편적이고 삶의 일부분으로 스포츠 패러다임을 바꿔놨습니다. 즉 나이키는 문화 창출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시한 퓨얼 밴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얻게 된 정보를 통해서 나이키는 과연 어떠한 비즈니스 전략을 취할 수 있을까요? 예상컨대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 공급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ULS 산업이 수십 조에 해당된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이키는 이 ULS 산업, 경쟁이 치열한 ULS 산업에서의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이미 마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잠시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10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포츠와 어떤 것들도 좋습니다. 스포츠와 다른 것을 한번 이 융합이나 합쳐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스포츠 시계, 스포츠 안경, 스포츠 음료, 스포츠 신발, 스포츠 카,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나 친숙한 스포츠 머리, 모든 것. 저는 좀 웃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웃지는 않으시는데, 스포츠는 이 다양한 융복 합성을 통해서 끝없는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산업의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스포츠 산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크게 구조적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람형 스포츠와 두 번째는 참여형 스포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관람형 스포츠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프로 스포츠, 미디어 가치를 중심으로 한 프로 스포츠를 얘기하고요. 참여형 스포츠는 소위 말하는 생활 스포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프로 스포츠는 소수의 공급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의 스포츠고요. 참여형 생활 스포츠는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소비자 중심의 스포츠 산업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스포츠 산업을 생각하실 때 기존에는 공급자 중심의 산업들이 스포츠 산업이었죠. 어떠한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아마 스포츠 산업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는 많은 분들이 스포츠 마케팅 혹은 프로스포츠 이벤트, 스폰서십과 같은 단어를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포츠 산업은요, 산업 분류에 따르면 4개의 대분류, 15개의 중분류, 45개의 하위 분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제가 아는 프로스포츠나 스포츠 마케팅 관련된 부분은요, 15개의 중분류에서 2개에 불과합니다. 즉, 제가 하이라이트해놓은 경기장 운영업과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이 바로 스포츠, 프로스포츠의 카테고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두 가지 합친 포션은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20%도 되지 않습니다. 금액은요, 여러분 그렇게 크지 않은 곳에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나머지 80%가 과연 어디일까요? 나머지 80%는 바로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일반인들의 생활체육이 대상으로 한 것이 바로 스포츠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스포츠 인더스트리는 산업적, 공급자적, 이윤추구적인 어프로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표에서 보다시피 관람 스포츠로 총칭되는 프로스포츠와 참여 스포츠로 총칭되는 생활 스포츠는 밸런스를 맞춰야 합니다. 오히려 규모의 사이즈를 봤을 때는 생활 스포츠가 80대 20으로 관람 스포츠나 프로스포츠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산업은 그렇지가 않죠. 사이즈가 20%밖에 되지 않는 관람 스포츠가 사실은 20% 이상의 영향력들을 전체 스포츠 산업에 미쳐왔습니다. 기존의 스포츠 인더스트리 헤게모니는 단연컨대 관람 스포츠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0%의 의미를 그리고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과 소비를 함께하는 이 스포츠 소비자들의 프로스머로서의 역할과 스포츠 산업과 기술들과의 융복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나머지 80%의 산업적 가치를 발굴할 때 스포츠 인더스트리는 국가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41.5%가 2010년 기준 이미 생활체육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체육 베이스된 이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들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워킹아웃 시장입니다. 워킹아웃 시장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국내에서 태생이 시작된 시장입니다. 이미 해외는 러닝화 시장과 몸매 보정을 위한 토닝화 시장들은 많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러닝화는 국내에 적합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뭐 업체가 러닝화를 떠나서 워킹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2005년도에 500억 규모의 사이즈가 지금은 2013년도 1조 3천억, 매년마다 30% 이상 성장을 거듭해오고 대표적인 생활 스포츠 베이스된 산업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기를 끌다 보니까 메이저 스포츠 용품업이었던 나이키, 리복 같은 회사들도 아디다스도 마찬가지로 서둘러서 워킹화를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골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골프의 참여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483만 명입니다. 이 총 이용자 수의 총합이 2,6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작년 기준으로 4대, 소위 말하는 4대 프로스포츠 참가자들, 관람자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러프하게 봤을 때 1,200에서 1,300만 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골프라는 스포츠의 이용자가 2,600만 명, 즉 4대 스포츠를 통틀 관람자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골프는 더 이상 사치 스포츠, 고급 스포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대중화된 스포츠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치나 어떤 고급 스포츠를 만드는 것은 저희가 아니고 산업이 아니라 바로 규제, 세금 등과 같은 복잡한 산업 구조입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산업 구조는 그리고 세금들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크린 골프 사업을 새로 만들게 했다는 것이죠.